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4년 동안의 성형외과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와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문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수련의 과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로 이제 GP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성형외과 비전문의 중에서도 일반의와 전문의가 있는데, 성형외과가 아닌 다른 과의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 예를 들어 일반외과라든가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등등 이제 많은데, 소아과인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다른 과목의 전문의 과정을 이제 밟으신 분들. 자, 그런 경우 이제 비전문의다 우리가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간판을 보면은 무슨 성형외과 의원 이러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제 개설한 병원이고, 무슨 의원하고 이제 진료 과목 성형외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이 이제 개원하신 병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병원과 성형외과 비전문의가 개설한 병원의 수준 차이가 있나요? 자, 이렇게도 이제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의료 자체가 조금 자본주의적이고, 이제 미용 의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자본주의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병원이 더 환자들을 끌 수 있는 마케팅을 이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환자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몰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마케팅력이 뛰어난 그런 비전문의 선생님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또 별로 없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요소들이 여기에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병원이 수준이 더 뛰어나다, 수준이 더 우월하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거쳤다, 그냥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의사가 이 수술을 얼만큼 잘 해내느냐, 내가 어떤 의사한테 내 몸을 맡겨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허리 척추 수술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 척추 수술을 갖다 이제 누구한테 맡기느냐, 척추 수술도 정형외과 선생님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과에서 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두 전문과에서 척추 수술은 우리 쪽이 더 낫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나는 이제 허리가 이제 되게 아픈데, 이 디스크가 오래됐는데 어디에서 이제 이거를 치료받고 이제 수술받고 해야 될 것이냐, 정형외과냐 신경외과냐 결정해야 되겠죠. 제가 의사인데도 그걸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의사인데도 그게 어려운데, 의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미용적인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런 수술에서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받느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한테 받느냐, 자, 이거를 성형외과 전문의도 그 전문의 나름이고, 경험과 이제 이런 것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그죠? 비전문의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력이 막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들춰볼 수 없거든요. 뉴스를 보면은 나를 수술했었던 의사가 무슨 성폭행범이었어, 이제 이런 거 나중에 알게 되면 막 화들짝 놀라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의사의 어떤 이제 과거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 또 어떤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그런 어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의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아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저 의사한테 수술했던 사람들이 잘 좋아졌느냐, 허리가. 제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 정확한 정보는 저 의사한테 수술 받고 난 사람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정보가 일반 사람 입장에서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형외과 쪽에 이제 아는 사람이 있다. 아는 사람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그 아는 사람이 이제 근무하는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게 되겠죠. 그 아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느 병원은 이제 어떻게 하고 어느 병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갈라주지는 못해요. 자, 그런 면이 있어서 참 이제 여기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성형외과라고 하는 이 학문 자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눈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싶은데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을 흉부외과 의사한테 가지고 맡기지는 않잖아요. 심장 수술을 안과 의사한테 가지고 맡기지도 않고,
안과다 그러면은 하는 영역이 정확히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흉부외과라 하면 심장과 폐, 뭐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성형외과는 전문하고 있는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저거가 뭐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거 자체를 갖다가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성형외과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 미용적인 건 하고 이제 똑같은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의 뭐 역사를 갖다가 이제 대충, 정말 대충 이제 이것도 뭐 책 한 권인데 얘기를 하면은, 피부의 결손, 이제 피부가 이렇게 쭉 벗겨져 나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고대사에도 뭐 예를 들어 사냥이나 이런 걸 하다가 큰 상처 이런 걸 이제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결손부를 갖다가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피부 이식을 갖다가 이미 BC 몇백 년 전서부터 했었다는 거죠. 뭐 고대 인도나 뭐 이런 데에서. 또 코가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전쟁이나 싸움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완전히 이제 날아갔다. 이제 그러면은 서양 사람은 특히 또 이제 코가 크고 이제 얼굴도 한중간에 채우고 있으니까 눈에 잘 띄니까 저거를 그대로 놔두면 저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코 자체를 갖다 아예 다시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나뭇잎을 가지고 뭐 이제 팔 같은 데다가 대고 이렇게 칼로 째요. 그래서 요 살 덩어리를 잘라내서 이 코의 결손부인데다가 이제 대고 이제 붙여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딱 요 사이즈로 이제 띄어내야 되니까 나뭇잎을 갖다가 이렇게 대고서 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 식으로 고대에 이미 수술을 했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의 이제 핵심적인 수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피부 이식이에요. 근데 피부 이식의 어떤 술기 자체가 이미 BC 몇백 년 전, 고대 때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발전했지만 수술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생각, 수술의 모티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중세기 이제 유럽에 들어와서 성형외과의 어떤 시주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탈리아코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분이 있는데, 코를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을 이제 내놓게 됐어요. 자,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어떤 수술 방법들이 지금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성형외과 교과서에는 이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제 그런 분이죠. 자, 그렇게 이제 갔지만은 그렇다고 성형외과라고 하는 과가 독립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언제 독립이 됐느냐? 1차, 2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드디어 이제 확실하게 분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그전 전쟁하고 좀 틀려가지고 뭐 대포니 뭐니 뭐 아주 끔찍한 무기들이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에처럼 다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살점이 이만큼이 다 날아가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처들을 갖고서 병원에 실렸다는 거죠. 그러면 1차 세계대전에는 군의관으로 이제 참전했었던 의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도 없는 거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크게 활약을 했었던 이제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명의 의사들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이런 상처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메꿨다라고 하는 거를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수많은 발명들이 이제 나타나고 발견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는 아주 한 획을 긋듯이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큰 건데, 성형외과에 상당히 많은 술기가 이 전쟁 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뭐 플랩 수술, 뭐 이렇게 피판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요때 이제 체계들이 다 잡힌 거고, 결국은 이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면서 성형외과라고 하는 과가 드디어 이제 독립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미국에서부터. 그런데 이미 1차 세계대전 와중에도 유럽과 미국에는 미용적인 의미, 주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주름살을 피는 거, 그리고 뭐 지방을 이제 뽑는 거, 자, 이런 수술들, 순수히 미용적인 의미에서의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이미 있었어요. 뭐 팔자주름 메꾸기에서 뭐 주사 같은 거 놓고, 그런 의사들이 이제 이미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갖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미용 외과 의사들이다. 사람 얼굴을 이쁘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게 몇몇 의사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이분들이 마케팅이라든가 뭐 신문 잡지 광고 이런 거 갖다가 공격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 성형외과라고 하는 어떤 이 파트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던 이제 이런 의사분들은 대학에서 뭐 교수하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이제 수술을 하려는 의사들하고 스스로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등치가 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좀 미용만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외과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이제 과목이다, 우리는. 그래서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외과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간호조무사나 어깨너머로 의사가 하는 걸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염증과 부작용들이 이제 생겼죠, 당연히. 뭐 피부에서도 많이 되고.